자, 우리가 법은 많이 따져봤으니까 이제 대변인의 시각으로 최근의 사태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게 사법 구태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사법 구태타는 친위 구태타가 그랬다듯이 확실하게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국민에 의해서 진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진압이 되고 근데 있고. 청문회하고 그리고 이제 특검도 간다고 하는데 탄핵은 안 하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앞에 탄핵까지는 약간 망설인 여론을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대변인단은 더 말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어제 네. 그 연기 결정이 되고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이 당연히 그 질문을 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탄핵 갑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접거나 완전히 탄핵을 안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카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게 사법부가 대선 선거판에 본격 뛰어든 일종의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 자체의 신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분들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희대의 난이 7일 만에 이제 희대의 난. 진압 국면에 들어섰는데 희대의 난. 7일 했어요. 5월 1일 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죠.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 우리 국민 주권주의를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에 의해서 네. 침해된 적이 한 번 없었습니다. 이건 뭐 사법 파동도 이런 정도가 아닌데 기호 1번 없애버리고 대선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없애고 민주당 후보를 없앤 다음에 한덕수를 만들어주고 윤석열 무죄 석방하고 그렇죠. 뭐 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막아야죠. 막아야 되고 전 다만 어제로서 큰 불이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차근차근 발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지금 국민들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하는 네. 이런 분노. 국회로 달려간 욕구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계엄 당일날 예. 국회로 달려갔듯이 이번에는 뭐야? 뭘 막아야 돼? 뭘 해야 돼? 그렇죠. 저를 만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어디다 서명하면 돼. 그러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개혁도 이번에 가열차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대법원장 수도 저는 30명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폭 늘리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 곳곳을 이제 일단 대변을 탄핵부터. 해야죠. 그렇게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또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을 예, 전제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멈칫하면은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치 이재명 우리 후보님 재판 때문에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법 쿠데타를 이제 끝장을 내야죠. 사람들도 이재명 왜 유죄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네, 왜 내 투표권을 건드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요. 내 대신 니들이 대통령을 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열받았던 거고 그것 때문에 조의대 쓰고 막 민주당 당원 가입을 10배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추천임이 조의됩니다. 추천 이름이 조의대고 상상도 못했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네. 자, 우리 강유정 의원님. 우리 한창 헌법재판소에서 늦어질 때 제가 그때 살롱에서 했던 말이지만 법을 총탄처럼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맞아요. 썼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비유였어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날 거다. 이거는 진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마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서 법을 총탄처럼 쓸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표현을 윤석열이 썼죠. 그렇죠. 파면된 전직 대통령. 이걸 아마 6일짜리 사법 쿠데타라고 우기고 싶을 겁니다. 1일에 발의해서 어제 사법 연기를 좀 했으니까 전 6일짜리로 좀 부르고 싶은데 아닙니다. 사법 일탈이에요. 일탈을 한 거고 쿠데타를 할 만한 대단한 준비나 권력도 없이 자신의 힘에 대해 조금 오해를 한 사법부가 국민 과대망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과대망상이라 표현할 수 있고 각성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개입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혹은 방어권 보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주권을 그렇죠. 함부로 유린하려고 했던 사태로 분명히 기억이 돼야 되고 자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해서 이를 넘어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6일간의 일탈이죠. 사법부의 일탈, 착각, 과대망상이라고 해서 이미 기수예요. 미수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건 국회가 하는 것이냐, 국회는 어떤 곳이냐, 선출된 민의기관입니다. 국민 주권이 요구를 한다면 이란 전제를 저는 꼭 요구를 붙이고 한다면. 싶다. 네, 라는 요구한다면 탄핵해야 된다. 저는 사실 좀 더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요.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순리의 끝이 만약 탄핵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대변인들이라서 개인 입장이라고 토를 달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 네. 그건 이해를 다 합니다. 우리 황정화 대변인 또 한마디 해주시면요. 뭐 이번 사태에서 결국 국민이 이긴다는 정말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파기환송 이후에 경북도당, 그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경북도당에서 민주당 입당 가입이 평소에 10배. 그러니까요. 그러면 분노거든요, 분노. 분노죠. 예. 네가 뭔데 이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어쩌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대법원이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중도고 보수 간에 다 같이 전 국민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었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절박함이 오히려 더 간절해졌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중도나 보수에서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그래서 분노가 오히려 솟구치게 만들었죠.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 제가 아는 분들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네. 대법원장 미쳤다고.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탄핵해요 말아요. 민의를 받들어서 민심을 받들어서 탄핵할 수 있다. 언제든 할 수 있다. 네. 지금 뭐 법사위원장이 청문회하고 예. 특검까지는 청문회하고 특검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한다니까 그거는 정청래 의원은 하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말하시면 하시는 분이시죠. 한 분이어서 할 텐데 이제 탄핵은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일단 14일 날 청문회를 하기로 돼 네. 있으니까요. 그거 지켜보고. 그렇죠. 청문회를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판결에 관여했던 대법관 반대했던 분 2명까지 포함해서 12명의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나올까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입법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윤호중 총괄본부장께서 정말 멋있게 표현하셨습니다만 법범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하나의 사태로 장면화는 됐지만 네. 얼마나 지금 대법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민심맹인지 민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시대맹이라고도 봐요. 시대맹. 시대에 대해서 전혀 읽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를 참 그런 잘해요. 부분들을 네. 법사위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맹인 줄 알아요.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법조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것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했던 저는 좀 오만했다라고 저도 꼭 그런 얘기를 하고 비슷한 싶은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그 대법관들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그 나이 때까지 이제 법원 엘리트 카르텔 그러니까요. 그 뭐 자기만의 공부 고관 제일 성 안에 잘해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네네.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공부 제일 잘해서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판사들 그중에서 중에 제일 잘해가지고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이 될 때까지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한 번도 바닥에 있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아성에서 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판단이 굉장히 옳아요. 그래서 이런 후폭풍이 있으려면 절대 예상을 못했을 절대 거예요. 예상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지금. 까무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을 하셨어요. 다들. 당황했어요. 예. 네. 저도 그 얘기 전해 들었고 네네. 다들 왜 이런 반응이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사회하고 어차피 전혀. 정치인들을 자기들이 피서권하고 박탈해왔던 거는 수없이 해왔는데 왜 이러는 거지? 근데 피선거권 박탈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유죄를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후보를 없앴잖아. 네. 나 지금 곧 선거하려고 그러는데 주권을 박탈한 그 거죠.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네가 뭔데 그걸 뺏어. 네.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게 그건데 이 경우에도 자기를 속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일인 줄 몰랐다고 했다면 바보가 아니고서 그럴 수 거짓말하는 거죠.